이재명 정부 들어 첫 집값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무조건 6억 원까지로 묶는 초강력 규제입니다. 다주택자에겐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급제동을 건 건데 발표가 나오자 당장 강남 인기 아파트 단지에선 호가가 2억 원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이상화 기자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과 교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주택 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주담대를 제한한 건 처음입니다. 전례 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총량이 제한되다 보니 연소득 6천만 원 차주가 10억 원 주택을 살 땐 규제 전후 한도 변화가 없지만 연소득 2억 원 차주가 20억 원 주택을 사면 주담대 한도는 8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과도하게 빚을 내서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고가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반포 지역 아파트는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대부분 받으세요. 특히 7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신다 보면 30억 정도까지는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자 역시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되며 전세를 낀 갭투자 역시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등에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도 생겼습니다.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와 더불어 정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하반기부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 총량 역시 25% 축소하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선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에 하려던 계약을 대출 규제 때문에 급하게 땡겨가지고 저희가 오늘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하루 차이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발표되자 강남에선 호가를 2억 원 낮추거나 급매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출석할 때는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취재진에게도 지지자 가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특검 조사만큼은 지하주차장 비공개 소환이 성사되는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내일 출석할 때도 조은석 특검보다 선배인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가기로 했다는데 현장에서 출석 방식을 조율하는 걸 대비한 걸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내란 재판에 출석할 때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 띤 얼굴을 보이고 손을 들어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질문하는 취재진에게 지지자들 쪽을 가리지 말아달란 말까지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랬던 윤 전 대통령이 내일 특검 조사 땐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하며 자신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검에 출두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결국 내일 오전 10시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현장 조율을 거쳐 공개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등 3명이 조사에 입회합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초록색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 중 유일하게 조은석 내란 특검의 선배로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내기수 차입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을 땐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출석 여부를 놓고 현장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검찰 선배인 김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만 특검이 받아준다면 늦은 조사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본인이 동의하면 심야 조사도 가능하다며 가급적 조사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측의 의사를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입원한 지 11일 만인 오늘 퇴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밀고 경호처 차량에 태우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퇴원과 함께 특검이 정당한 소환을 요구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밀며 대기 중인 경호처 차량으로 다가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태운 뒤 자신도 반대편 차문으로 올라탑니다. 차량은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병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아산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지난 16일 지병 악화를 이유로 입원한 지 11일 만입니다. 입원한 날은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한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과 명태균 의혹 수사팀이 동시에 소환을 통보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추가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김건희 특검 수사에 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수사 당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를 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오늘 퇴원과 함께 특검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적은 없다며 정당한 소환 요청을 한다면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팀은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소환 조사 계획 좀 있으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혹시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면 받아들일지 논의를 좀 하셨을까요?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조사는 김건희 특검팀뿐 아니라 VIP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최상병 특검, 김 여사 개입 의혹을 다루는 내란 특검도 실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김산입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이 건설사 관계자들을 지역구 사무실 옥상으로 초대해서 흑염소탕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 일부가 고마운 마음에 돈을 각출해서 의원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국토위원과 건설사 관계자들 사이에 크진 않지만 돈이 오갔다는 건데 해당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건물 6층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더니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이 계단, 음료수와 라면, 각종 식자재와 주류 상자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싱크대와 버너가 보이고 불을 붙이는 토치와 연료, 이동형 화로도 비치됐습니다. 식탁과 의자를 잘 배치한 이 공간은 영업하는 식당이 아니라 일반 건물 옥상입니다. 허 의원은 지난 2022년 가을 이곳에 전 현직 국내 유명 건설업체 홍보담당 임직원 20여 명을 불렀습니다. 의원실 한 보좌관이 보양식 흑염소탕을 끓였고 술과 함께 저녁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기자 출신인 허 의원은 과거 건설업계를 출입하며 알았던 분들을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 초대해 대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식사 도중 대형 건설사 관계자 한 명이 대접을 받았으니 돈을 걷어서 드리자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참석자들은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돈을 각출했다고 했습니다. 현금이 없는 참석자는 근처 현금 인출기를 찾아서 돈을 뽑아오기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현직 의원이 옆에 있는데 못 내겠다고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의원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참석자는 돈을 거둔 건 의원이 되고도 잊지 않고 불러 염소탕까지 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자는 취지였다며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건설사 관계자들이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에게 어떤 형태로든 돈을 주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허 의원은 고마운 마음으로 염소탕을 대접했을 뿐 돈을 주는 것을 본 기억도 받은 기억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한국을 찾았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에 이건 정말 문제였다고 입을 모으는 게 있습니다. 바로 K택시입니다. 바가지 요금과 난폭 운전으로 갈수록 악명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얼마나 심각한지 이은진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명동 거리에 형광조끼를 입은 단속원들이 섰습니다. 바가지 요금 등 불법 행위를 하는 택시를 잡으러 온 겁니다. 시작과 동시에 한 건 포착합니다. 택시를 타려다 물러서는 외국인 관광객. 확인해보니 승차 거부입니다. 광장시장이 적힌 지도를 보여줬는데 글을 못 읽는 척한 겁니다. 못 봤다니까 한국말을 내가 왜 자꾸 억울하게 만드냐고.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기본 요금보다 조금 많은 수준. 보통 이 정도 거리는 택시 운전사들이 승차 거부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평균 나이 60대 중반 단속원들은 이런 택시들을 쫓아 종일 뛰어다녀야 합니다. 내렸어. 저 까마로. 적발된 기사들 변명도 다양합니다. 비대칭 있어. 소리를 빨리 급해가. 밖에 오느라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하니. 바가지도 성행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명동부터 홍대 입구까지는 택시 요금 약 1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인 척을 해서 과연 얼마를 부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maybe 20,000. 일단 2만 원을 부르더니 어물쩡거리는 사이 만 원을 더 올립니다. 20,000. 그러면 플러스 10,000. 이건 만원 정도 더 주셔야 됩니다. 정상 요금의 2배를 받으려 한 건데 이런 일 외국인들 사이에선 흔합니다. So when we only traveled like meters, 500 meters, and they charge us at 10,000. 소셜 미디어에서 K택시는 악명이 높습니다. 손님을 태운 채 옆 차랑 싸우거나 욕을 하지 마세요. 난폭 운전 경험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They drive relentlessly, dangerous. Yesterday, I was in an Uber. He went 100 kilometers an hour. 서울시는 이달부터 외국인들에게 불편 사항을 묻는 조사를 시작하고 적극적인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분들 친절하고 정직하지만 일부 이상한 이들이 K택시의 악명을 높이고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